비트코인은 최고가 이후 무려 15%가 하락하였고 알트코인은 그야말로 작살이 나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엘타입니다.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오던 비트코인은 FOMC 금리 결정 이후 100K 초반까지 떨어지는 조정을 겪었으나 이후 블랙락의 발언으로 인해 최고점인 108K에서 92K까지 떨어지는 큰 폭의 하락을 겪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락의 시초는 FOMC에서 금리를 결정하고 난 뒤 이에 대해서 비트코인의 악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FOMC에서는 0.25bp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였고, 이는 금리 인하가 클수록 달러 가치가 떨어져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데에 비해 기대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 인하는 달러 유동성이 크게 늘어나지 않아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 FOMC 조정 말고 더욱더 결정적이었던 것은 블랙락의 발언인데요. 그것은 바로 비트코인의 공급한도 2100만 개가 앞으로 변경 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언급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세력의 의도적인 폭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블랙락이 이야기한 것은 블랙락 마음대로 비트코인의 발행량 2100만 개를 변경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비트코인이 가치 있는 이유는 제한된 공급 때문입니다. 금덩이와 돌덩이가 서로 다른 가격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잡코인과 비트코인이 다른 점은 많은 수요 대비해서 희소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과연 비트코인의 공급량 2100만 개가 변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비트코인의 공급량 2100만 개가 변경 가능합니다만 실제 실현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 발행량은 누구 한 명 개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비트코인 지지자들이 합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공급량 2100만 개가 변하게 된다는 것은 비트코인 가치 희소성이 변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비트코인의 가치 보증에 대한 큰 의문점이 제기가 될 수 있었는데요. 공급을 늘리기 어렵다는 것이 그간 비트코인의 가치 조장소로서의 역할이었으나 이러한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비트코인 가격을 블랙락이 의도적으로 폭락시켰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미국은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서 더 많은 비트코인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개미들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털어야 되겠죠. 따라서 블랙락은 의도적으로 다시 한번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자 비트코인을 소유하려 하고 있는 개미들을 털기 위해 이러한 의도적 하락 기사를 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하락과 더불어 알트코인은 엄청난 수준의 폭락을 겪었는데요. 이것은 알트코인의 특정 악재가 발생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유동성 문제가 진짜 하락의 이유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의 상승 과정을 다시 복귀해보면 트럼프 당선 이후 점점 과열됐던 알트 투자 분위기는 12월 초에 들어서 정점을 찍었는데요. 지난 10일의 1차 조정과 FOMC 그리고 블랙락의 발언 이후 대다수 알트코인은 폭등전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볼 때 알 수 있는 것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할 때 알트코인이 상승하였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하면서 알트코인이 하락하였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면밀한 차트로 보게 되면 이것은 시총 상위 10개를 제외한 알트코인 시총 차트, 소위 말하는 자발트의 시총 차트를 보았을 때 훨씬 더 면밀하게 드러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면서 알트코인 총 시총은 상승하였고 이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면서 알트코인은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에서 추가적으로 알트 불장에 대한 근거를 알 수가 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과거 알트 불장과 비교하여서 소위 말하는 자발트의 시총이 전혀 이전 불장과는 다르게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알트 상승을 알트 불장이라고 부르기에도 매우 민망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차트가 유효하다면 다음 알트코인 불장은 내년 초가 아닌 10월 정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삼각수렴을 이루고 있고 이 해당 수렴점은 내년 2025년 10월 정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총 자발트의 시총은 무작위로 선정한 여러 알트와 매우 유사한 차트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알트코인의 가격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데요. 알트코인의 매도는 코인베이스에서 공격적인 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폭락이 일어나기 전 1시간 전에 자산을 매도하기 시작했다는 문장으로부터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가격 폭락에 관여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알트코인의 엄청난 폭락은 알트코인의 가격이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질 경우 과도한 레버리지를 가진 포지션을 청산시키기 위해서 코인 거래소가 강제 청산을 시키는데요. 이것으로 인해 하락이 더욱더 가속화된 것입니다. 주식을 하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증권사에서는 투자자가 제대로 상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면 포지션을 강제 청산시켜 증권사는 손실을 막고 해당 손실을 투자자들에게 떠넘깁니다. 그리고 코인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하락할 때 코인 거래소가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투자자들의 포지션을 강제로 팔아버리게 되죠.
따라서 이번 하락으로 인해 소위 잡코인에서 엄청난 양의 강제 청산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잡코인의 수는 몇만 개가 넘습니다. 이러한 것을 한 방에 청산시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딱 하나, 코인 거래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소는 고객의 포지션을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소가 고객에게 얼마의 돈을 지불해야 되는지, 얼마나 자금이 모자라는지 전부 알 수가 있죠. 최근 거래소는 유동성이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몇 개의 주문만으로도 가격이 크게 폭등하고 폭락할 수 있는 상황인데, 만약 알트 불장이 와서 고객들에게 큰 돈을 지불해야 되면 거래소는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의 돈을 청산시켜 고객에게 피해를 떠넘기고 거래소는 이익을 챙긴 것이라고 추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동성이란 코인을 현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유동성이 매우 낮은 것이 알트코인의 폭락에 큰 기여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유동성이 높기 때문에 호가창이 모두 차 있어서 몇억 원이나 되는 돈을 바로 매수와 매도가 가능하지만, 잡코인은 유동성이 낮아서 호가창이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몇백만 원어치만 사도 가격이 변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잡코인을 많이 들고 있는 개미에게 큰 돈을 줘야 되면 거래소는 미처 투자자에게 해당하는 자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당선 이후로 개미들은 극도의 탐욕을 벌여왔습니다. 이 공포 탐욕 지수가 80 이상의 극도의 탐욕 구간이 계속해서 지속되자 개미들은 더욱더 높은 레버리지를 잡고 더 많은 투자금을 가지고 와서 수익을 보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는 그동안 매수를 주도하다가 파월의 FOMC 발언을 기점으로 하여 매도 주도로 변화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개미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기 싫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한국의 김치 프리미엄은 플러스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한국은 미국에 의한 비트코인 하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김치 프리미엄이 0에 가까워질 때까지 미국 세력은 매도를 계속할 것이니 여러분께서도 알트코인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타였습니다.